안녕하세요.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지난 강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지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라도 이 작은 소소한 행복으로 그 행복감을 마음껏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15강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는 이 동판 카페트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의자 회사에 들어갑니다. 이 의자는 뭐 사무용 의자도 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학생 의자, 이 척추 교정 의자, 이 의자 전문 업체예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이팩 의자라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교정 의자들이 많이 나와서 뭐 다 척추에 좋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90년대 당시는 이 하이팩 의자가 제일 이 척추 교정에 좋다는 소리를 했어요. 이 하이팩 의자가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반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너도밤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너도밤 나무라는 이 한 17겹에서 24겹까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. 얇게. 얇게 이렇게 층층이 겹쳐져 있어갖고 그 뒤에 이 등받이 라인이 이 등하고 허리하고 S라인 쪽으로 이렇게 엉덩이도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안정감을 주면서 척추를 받쳐준다. 그리고 허리를 보호해준다. 그래서 유명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나오는 척추의자, 이 하이팩은 여러 가지예요. 기본적인 틀의 하이팩, 나무로 만든 게 있고요. 방석이나 등받이 부분만 그러니까 방석 부분, 바닥 부분하고 등받이 부분만 쿠션이, 천으로 된 쿠션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,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등받이가 낮은 것도 있고, 높은 것도 있고, 또 바닥에 바퀴가 달린 것이 있고, 고정식이 있고, 또 하나, 이게 좀 더 크기가, 앉는 사이즈가 큰 게 있고, 작은 게 있고, 그 다음에 높낮이 조절되는 게, 여러 가지 종류의, 한 7, 8가지 이상의 종류를 판매했어요. 근데 이 의자의 특징이 뭐냐면은, 튼튼함, 견고함, 유연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 팜플렛에 웬만한 건 다 나와 있는데, 손님들 이제 팜플렛을 보면서도 구입을 해갔지만, 거의 제가 이 판매하는데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.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의자로 이제 방 쿠션도 없고 그냥 나무 모양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유연성 있게 딱 돼 있어요. 그거를 엎어 놓습니다. 엎어 놔서 그 엉덩이 부분에 올라가요, 제가. 그래서 이렇게 뛰는 몇 번 뛰어 봅니다. 그럼 그만큼 허리 부분이 유연하면서 탄력성이 있다, 튼튼하다를 강조를 해야 돼요. 또한 이 팔걸이에 있는 의자나 등받이가 높은 의자 같은 경우는요, 방석 부분에 등받이를 내 앞으로 해놓고 방석 부분에 무릎을 꿇습니다. 그리고 등받이 부분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막 흔들어요. 흔들어서 이 튼튼함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줘야지 손님들이 진짜 튼튼하구나. 그래갖고 저는 시연을 하면서 판매를 하니까 다른 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.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일이, 제가 이게 생각이 없이 매일 위에 엎어놓고 올라가던 의자에서만 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,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계속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부러져요. 그리고 등받이를 잡고 막 흔들다가도 어느 순간 부지직 하면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견고한 의자가 이렇게 쉽게 부러지니까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. 손님들도 좀 어이가 없는 듯이 표정을 지으시고요.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임기응변으로 손님 이런 제품이 있으면 저희는 바로 교체 등급 아니라 환불까지 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거 이제 그만큼 신뢰성을 믿고 오히려 한 개 살 걸 사무실에 5개, 6개, 10개까지 사가는 분도 계시고요. 아들 하나 사줄 거, 딸 거까지 이렇게 사주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의자를 열심히 판매해요. 근데 이 의자가 아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목표에 다다들기 전에 제가 돈을 모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당이 높았어요.
등받이,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자를 판매하면은 한 1, 2만 원 정도?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걸 파면은 10,000원 이상 제 수입이 나왔습니다. 기본급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돈 하루하루 목표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더 빨리 나가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의자만 판매를 하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예요. 서울 경기 지역은 뛸 수 있어도 제가 지방을 못 뛰어요. 그렇게 돈은 많이 버는데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갖고 서울 경기 지역은 제가 행사 요원으로 뛰어드릴 수는 있는데 그 이에 그 지역까지는 제가 못 간다. 근데 이 행사품은요, 서울 경기에서 호응이 좋으면요 지방으로까지 내려가요. 소문이 나기 때문에. 그게 어쩔 수 없이 저는 거길 그만둬요. 근데 이 그만둘 시기에 딱 맞춰서 제가 마지막에 일했던,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, 마지막에 백화점에서 일했던 곳이 성남에 있는 한신코아입니다. 그 백화점이 아마 지금도 있을진 없을진 잘 모르겠어요. 그게 하도 벌써 그게 20년이 넘었던 일이니까요. 하여튼 거기서 그 의자를 판매를 했을 때 거기서 학생 가구 사장님이 있어요. 그 라이네스라는 업체인데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제안을 하나 해주셨는데 너무 솔깃한 제안이라서 제가 거부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. 그 제안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판매를 잘하고,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강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한번 여기 매장을 맡아서 하겠냐. 잘만 되면은 본인이 타 지점에 매장을 하나 내주겠다. 그럼 거기서 직접 점장으로서 지점장으로 한번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.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어쨌든 그 업체 자체가 판매가 잘 되면은 그 기업 이미지도 좋고 기업 제품도 홍보가 되니까요. 근데 그 마침 그 당시 제가 여러 가지 학생 가구 쪽을 취급하는 곳을 봤는데 이 라이너S라는 업체만큼 디자인이나 그리고 색깔 이런 게 깔끔한 데가 없어요. 그리고 튼튼하기까지 해요. 진짜 기스가 잘 안 나요. 어떤 코팅을 했는지 몰라도 상판이나 이런 데도 이 비행기 날개에 어떤 구조를 닮아서 했다는데 진짜 이게 견고하고 튼튼하면서 코팅이 기스가 항상 시연을 하는데 라이터 같은 걸로 탕탕 때립니다. 그래도 기스가 하나도 안 나요. 그리고 불로도 코팅지를 이렇게 태워요. 그럼 안 타요, 이 코팅지가. 그리고 또 침대 같은 거, 그 다음에 장롱, 이 종합가구 업체예요. 학생 가구 종합업체, 학생 종합가구 업체라고 그러죠.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구, 그 다음에 소파, 의자, 그 다음에 책상, 서랍장 다 세트로 나오는 업체예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입사를 하게 됩니다. 그것도 뭐 여기는 수당제는 아니지만은 보수가 괜찮았어요. 그리고 앞으로 이 목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생각하니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열심히 1년 이상을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느 순간이 아니에요. 갑자기 계속 몸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 자체가 백화점이라는 게 이 새벽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근처 사우나에서 자고 또 아침 일찍 2-3시간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제 몸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. 갑자기 계속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눈꺼풀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언젠가부턴가 아침에 출근하면 양말을 신잖아요. 양말을 신었을 때 발목까지 이렇게 양말 발목 부분이 아침에는 괜찮아요. 근데 저녁에 퇴근을 하면은 이 양말 신었던 부분이 발목 부분이 쏙 들어가요.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요, 이 피부의 탄력성이 좋아갖고 손으로 이렇게 종아리 같은데 꾹 눌렀다 떼면은 바로 탄력성 있게 피부가 다시 올라오죠. 근데 그때 저는 이상하게 꾹 눌렀다 떼도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돼요. 탄력성이 엄청 느려요. 양말을 신어도 양말 부분이 쏙 들어가서 아침에 돼야지만은 조금 올라와요. 원래 상태로 회복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몸이 순간 내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한 달 정도 더 다니다 보니까 계속 안 되겠더라고요. 눈도 계속 흐려지고 그리고
이 몸이 발목만 부었던 게 전체적으로 허리까지 올라오더라고요. 그 붓기가. 몸도 전체적으로 얼굴도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부어있고 안 되겠다. 본사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대타를 세우고 병원에 갑니다. 저는. 자, 여러분, 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.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통증이에요. 여러 가지 증세, 저처럼 몸이 붓거나 아니면 뭐 눈이 피곤하거나 몸이 계속 자두자두 피곤하고 그다음에 눈곱이 많이 끼거나 아니면은 이 눈이 충혈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.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그게 이제 아픈 거는 통증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은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통증을 없애시나요?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파스를 붙이거나 사우나 가서 찜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간단하게 주물러 주거나 이 정도로 이렇게 두들겨 주는 정도? 그러면 푹 잠을 자거나 이게 다예요. 근데 여러분들 이 통증이라는 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강사가 무슨 이런 얘기까지 해?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직업이 다른 직업이 있어요. 이 강사 말고도 이 안마 치료사예요. 안마. 저는 이제 안마를 한 지 이제 한 15년 가까이 되거든요. 제가 이제 손님들도 이렇게 하면은 항상 손님들이 아파서 오셔요. 통증을 호소하세요. 근데 손님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라. 지금까지 손님들이 통증이 생겼을 때 하는 방법이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거나 사우나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자거나 이 방법인데 이거는 내 몸이 이 통증이라는 게 내 몸이 나한테 보내는 유일한 신호다. 전조 증상이다. 나 좀 신경 좀 써주세요.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. 날 좀 사랑해주세요. 만져주세요. 이런 뜻이에요. 이 통증이. 근데 우리는 이 통증을 무시해버려요. 지금까지 써왔던 방법은 내 몸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.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이게 예방이에요. 몸이 꼭 아파서 가는 것보다 정기적인 검사가 가장 기초적인 예방입니다.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죠.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요.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요.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. 우리가 항상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나의 건강이에요. 근데 이 건강이 소중한 걸 언제 아냐? 잃고 나야지 그 소중함을 압니다. 제가 손님들한테 얘기해요. 왜 오랜만에 오셨어요?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들이 하는 말 바빠서요. 시간이 안 되세요. 이 한마디만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건강은 시간이 나면 지키는 게 아닙니다. 시간을 내서 지켜야 하는 게 건강입니다. 여러분들, 한 주 동안 내 건강에 대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 보시고요. 항상 건강 예방은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입니다. 한 주 동안 순간순간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